자, 이제 나머지 원가 10문제인데, 그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71번에 보면은 정상개별 원가 계산, 나와 있는데, 자, 배분 차이를 우리가 이 총원가 비례 배분법에 의해서, 이 배분한대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배분 차이가 15만원이 과소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15만원이 과소계상되어 있다. 근데 15만원을 우리가 배부해주는 기준이 총원가 비례배분법이니까 요 기말에 남아있는 총원가인데 원재료는 배부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조간접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합치게 되면 이게 100만원이고 그리고 그 중에 요 배부 대상인 재고자산은 요 두 가지 제공품하고 제품 32만원이죠. 이렇게 배부하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배부 차이 조정 후에 기말 재고자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말 재고자산은 이 원재료까지 포함한 이 기말 재고예요. 요게 우리가 이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조정해야 되는 것은 요 두 가지 기말 재고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배부 차이 조정 후에 기말 재고 자산이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조정 후에 기말 재고 자산은 원재료까지 포함한 기말 재고 자산이다. 그것이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 원래 배부 차이 조정하기 전에는 요 대상인 요것이 32만 원이거든요. 근데 32만 원이지만 원재료라고 하는 25만 원도 기말 재고거든 이게. 이렇게. 자,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요거는 이제 25만 원은 이렇게 돼 있고 요 밑에 요 배부 대상인 요거 하게 되면 요게 36만 8천 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합치게 되면은 61만 8천 원이라고 하는 요것이 되겠다. 자, 해서 그 71번의 이 답은 61만 8천 원이 이렇게 이제 되겠더라.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 출제자가 뭘 의도했는지 이 배부 차이 조정 후의 기말 재고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정 대상인 요 두 가지 기말 재고 자산을 말하는 건지. 원재료까지 포함한 원재료도 이게 이 재고자산이거든요. 이거. 그 지금 결국은 배부 대상이 아닌 얘까지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건지. 근데 지금 봐서는 원재료까지 포함한 이 기말 재고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말 재고자산은 총원가 비례배분법에 의해서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에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말 재고자산은 원재료를 뺀 금액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 문제는 만약에 이게 답으로 나왔다면 이건 논란이 되는 거지 이게. 예? 오케이. 왜냐면 저기서 말하는 기말 재고 자산은 이거 다 포함한 거거든 이거 다 이렇게 포함한 거. 다만 배부 대상인 기말 재고 자산일 때는 배부할 때는 요 두 가지만 배부 대상이거든 이게 이렇게. 지금 60만 8천 원을 답을 해주셔야 된다. 요거는 조금 시험장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요것만 가지고 해서 36만 8천 원인 요걸 답으로 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요게.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2번에 보면 주식회사 관세는 단일공정, 이렇게 해서 가중평균법, 종합원가 계산,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지금 쭉 보면은 완성품 다이다 원가가 900원으로 돼 있네, 이게. 그러면 선행저축법에 의한 완성환산량에 비해서 300단위가 더 많대요. 이게. 자, 이건 지금 평균법이거든, 이게. 그러면 선행저축법에 의한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이 평균법에 의해서 이 완성품 환산량 다이다 원가가 900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평균법이면 이 기초하고 단기 투입을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합쳐가지고 16만 원 하고 요 34만 원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모든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그러면 21만 원 하고 그 다음에 46만 원 하고 다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완성품은 여기 1000개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5배 있죠. 근데 요거 도대체 몇 %냐 이거예요. 요거 완성도. 그럼 얘가 다 합치면은 얼마냐면은 17만 원? 16만 원, 34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90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가 1300개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이것은 60%가 되어야 300개가 되니까 요 기말의 완성도는 이제 60%라는 게 나왔죠. 근데 이제 선의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완산량에 비해서 300단위가 더 많대요. 그러면 요것은 이렇게 돼서 여기가 평균법에 의한 이 1300인데 300을 빼줘야지. 선의선출법은 300단위가 더 많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근데 요 300단위는 이게 바로 기초 때문에 차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요 400단위에 대해서 이렇게 곱하기 요게 이제 75%네. 이게 요 완성도는 이제 75%란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요것이 1000단위고 플러스 이 500에 60%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선의선출법이면 기초가 빠져야 돼요. 그러면 46만 원, 34만 원만 이제 들어가야지. 선의선출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5, 6에 30, 요 300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이제 300을 곱해주면은 그게 기말 제공품, 요 기말 제공품 원가가 되겠다. 자, 요 두 가지는 합쳐가지고 얼마냐면은 80만 원이 되겠죠. 46에다 34만 원, 8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1000. 그럼 요거 나눠주게 되면은 요게 800원인데 83, 2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4만 원이 이제 답이 되겠네요. 요 1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이거 평균법하고 선의선출법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예요. 자, 그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3번을 한번 봐보시죠. 자, 주식회사 관세는 결합공정을 통해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으며 결합원가를 순실현가치법에 의해서 배분한다. 제품 A는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되고 있으나 제품 B는 추가 강호를 통해서 이렇게 이 A하고 B가 있는데 A는 즉시 팔고요. 요 4천 단위를 생산했고 하나당 250원에 이제 팔고요.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제 6천 단위인데 요거 추가 가공을 해요. 그래서 이 350원에 요 이제 6천 단위인데 350원에 이렇게 판다. 물론 실제 판매량은 일단은 무시하시고 생산량 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 단위당 추가 가공원가라고 해서 이제 요것이 이제 모르는 거죠. 이게 단위당 추가 가공원가를 지금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당시 결합원가 발생액은 이제 80만 원이고요. 제품 B에 배부된 결합원가가 48만 원이 여기에 이렇게 배부가 됐대요. 그러면 당연히 80에서 48만 원, 여기 32만 원이 이렇게. 그럼 여기 40%란 얘기고 여기가 60%란 얘기죠. 이렇게. 근데 지금 요 순실현 가치를 구해보면 요것이 얼마냐면은 428, 45, 20에서 요게 10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합쳐가지고 이게 40%가 이제 되려면 40%가 되려면 저기 80만 원에다가 우리 이 40%가 되려면은 요 A가 자 100만 원을 나누기 0.4로 나눠주게 되면 요게 250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그럼 당연히 요 B라고 하는 것은 이 수실현 가치가 150만 원이 돼야 돼요. 150만 원이. 그러면 도대체 요거 곱해서 여기 얼마를 빼줘야 이게 나오냐 이거지, 이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 단위당 이 추가 가공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15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6,000원을 일단 나눠주게 되면 250이 돼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마냐 250이 나오려면은 이것이 100원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350에서 요 100을 빼게 되면 250이 됐죠? 거기다가 6,000을 곱하면 이제 150만원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당 요것은 100원,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73번의 답은 요 100원이 되겠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74번에 보게 되면은 요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다루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제껴야 돼, 이거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74번 같은 문제, 뭐 이런 거, 요런 문제는 제껴야 된다. 감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감손은 이게 증발된 거예요. 증발된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이후에도 좀 나오기 좀 어려워, 이 파트는. 근데 요번 시험에 이제 요게 나왔는데, 아무튼 너무 지엽적인 거다. 우리 일반 수험서 책에 보면 보론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아무튼, 요 문제는, 제껴야 되는 문제예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원가 쪽에서는 요 문제. 자, 한번 풀어보면은,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6천 단위하고, 저기 나오는 800단위 있죠? 6천 단위하고 1800단위.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산출된 수량인데, 그 25%의 감손, 즉 증발된 게 있거든요. 없어진 게 25%. 여기는 지금 100% 완성됐는데 거기에 이 25%의 이 감손이 발생했어요. 이거. 그래서 사실은 25%를 뺀 나머지 75%가 이게 6천 단위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산출량인데, 일단은 비분리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손이 반영되기 전인 투입량으로 이렇게 바꿔요. 투입량으로. 그럼 이게 0.75다 보니까 그 6천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기 0.75로 하게 되면 이게 8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8천을 투입해가지고 25%의 증발이 일어나가지고 완성돼서 남아있는 게 6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25% 뺀 나머지 75%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뭐 휘발유라든지 이런 거는 처음에 투입되는 양보다 나중에 이제 이 공기 중으로 이렇게 휘발돼가지고 날아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25%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원가 여러분들 풀 때 제껴야 돼요. 이거는 이런 말 나오자마자 왜냐면 이 내용은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너무 지엽적이기 때문에 이제 뺐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런 것들은 이 시험 등락에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제껴야 되니까 이거는 일단은 이런 문제는 비분리 계산법. 이거 비분리 계산법은 요 8천 투입해서 이제 2천, 즉 말해서 25%에 해당이 되는 2천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6천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날라간 그 원가도 사실은 이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래 날라가기 전에 들어갔던 투입량 기준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풀어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리시키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원래 투입된 걸로 바꿔줘야 돼, 이게. 자, 이것도 우리 기말의 산출량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 원래 투입했던 것이 여기 보면은 완성도가 40%이기 때문에 40%의 25% 발생한 요게 감손율인데 곱하기 되면 10%예요. 그럼 이제 이 0.9가 돼서 요거는 원래 투입량은 이것이 이 2,000 단위예요. 2,000 단위. 이렇게.
2000 단위에서 40% 지나가면서 25%가 휘발돼가지고 날아가서 그게 몇 개냐면 10%이기 때문에 이 10%면 이제 200개가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 1800개가 남았다는 얘기지, 이게.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난 다음에 산출량으로 하지 말고 비분리 계산법은 날아가기 전에 있는 요거 가지고 종합원가 계산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완성이고 요게 기말이에요.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풀으란 얘기예요. 단기 완성품 단위당 이 원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 이 원재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하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지. 자, 원재료는 그 공정 초기에 투입되니까 자 일단은 8,000 단위에다가 그 다음에 이 2,000 단위 기말이. 근데 기말은 40%가 진행이 되는데 원재료는 0% 시점에 투입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8,000이다. 그 다음에 이제 2,000에다가 40%가 진행이 돼서 이렇게 반영을 시켜주고 평균법이니까 요 직접 재료 25만 원에다가 30만 원, 아니 저 120이죠? 120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0만 원에다가 80만 원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요 완성품 단위당 원가가 이제 나오겠죠. 자, 요거는 이제 145만 원이라고 하는 원가를 나누기 요 만 원으로 만 단위로 145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0만 원이라고 하는 거 나누기 요 248 하면 8,800이네. 8,800. 자, 그러면 125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270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더라. 이것은 이제 1번이 답이죠. 자, 답은 1번이지만 일단 이 문제는 제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면 원가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관세사 이 시험에 초점 맞춰서 이 공부하실 때 모든 원가 범위를 다 공부하는 것은 그거는 그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요 문제 같이 참 이 지엽적인 문제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일단 제껴야 돼 이게. 여러분들 이 앞에 재무회계 쪽에서 한 3문제, 여기 원가 쪽에서 이런 문제 해가지고 4문제 정도 어차피 제끼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얘네들은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그게 시험에 강한 거죠 이게. 공부에 강한 게 아니고 이 실전에서 시험에 강하셔야 돼 이게. 시간 재놓고 풀 때 이런 거는 제껴야 된다라는 그런 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이는 좀 해봤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75번으로 넘어가 보면,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생소해서 좀 어려웠죠. 덤비지 말아야 되는 문제고, 75번 같은 경우는 너무 쉽죠, 이게. 단기에 설립했어요. 단기에 설립했다는 얘기는 기초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이렇게 돼 있는데, 변동원가에서 영업이익이 전보원가에서 영업이익에 비해서 62,500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 영업이익에 비해서 62,500원이 작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작으니까 요거 더해줘서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게? 단기에 발생한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얼마냐. 그러면 결국은 3,000 단위 생산해서 3,000 단위를 생산해가지고 여기 이 2,500 단위를 팔았으니까 이제 500 단위가 기말에 남아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62,500원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A라고 하는 이 단기에 발생한 이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이제 나오겠죠. 자, 그러면 62,500원 나누기 500 곱하기 3,000이다 라고 하면은 37,000 37,000이 아니라 62,500 나누기 500 곱하기 3,000 37만 5천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자, 75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이 모형, 요거는 우리 많이 했잖아요, 이게. 변동과 전부의 기초기말의 이런 차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76번을 한번 봐보세요. 주식회사 환산은 제품 A 100단위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제조 원가 판관비는 각각 50%가 이 고정비래요. 신규 고객으로부터 단위당 1,800원에 50단위를 공급해달라는 특별 주문 받았어요. 그럼 저 특별 주문을 받게 되면 일단은 그 50단위에 대해서 1,800원만큼 우리 매출액이 발생하죠. 이만큼이. 그리고 그것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는 원가가 특별주문 수량에 대해서 단위당 변동 판매관리 비중 20%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이렇게. 근데 지금 요 밑에 보게 되면 100단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100단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에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면 일단 50%가 이 고정비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50% 그러면 얼마냐면 3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3만 원에 대해서 저기 100단위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요거는 3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어요. 300원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런데 이 판관비가 그렇고요. 제조원가는 또 24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럼 요것을 100으로 나눠주게 되면 요거는 한 단위당 이 2,400원인가요? 2,400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 변동비가 요거 그냥 제가 계산을 위해서 그냥 쓸게요. 50%. 그럼 이게 1,200원이고요. 여기다 50% 이렇게 하게 되면 150원이죠. 이렇게 한 단위당. 그럼 여기 이 50단위를 우리가 생산할 때 생산 설비는 충분하니까 무슨 뭐 기회비용 이런 건 없고요. 추가되는 비용이 요 한 단위당 1,200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150원인데 150원에 우리 몇 퍼센트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저기 보면은 이제 20%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요게. 그러면 80%에 해당이 되나? 그럼 120원이 되겠네. 이렇게. 자, 특별주문 50단위 추가할 때 발생하는 매출액이고 추가할 때 들어가는 이 원가예요. 요건 제조원가고 요거는 이 판관비죠. 요게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요것은 9만 원이라고 하는 게 되고요. 요거는 1320 곱하기 우리 50단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요것은 1200 이렇게 돼 있고 50단위 2400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0% 1200 그 다음에 600원에다가 68에 48에서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봐보죠. 요 6만원 요것의 50% 자, 제가 지금 여기 50%를 여기다가 또 해놨네. 이게 원래 6만원으로 처음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600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하게 되면 이거 300원이 되겠네. 이렇게. 요거 38에 24는 이제 240원이죠. 여기서 조금 이 실수가 있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이제 해서 나중에 50%만 이제 변동비만 발라내면 고정비는 필요 없고. 근데 이제 요것은 또 20% 또 줄일 수 있으니까 60원 줄이면 이제 240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72,200원이 되겠다. 그럼 17,8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익이지. 이게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암산으로 해서 그런가 1200에다가 240. 그러면 여기 72,000원이네. 이게 이렇게. 그러면 18,000원이죠. 18,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5일은 542, 542, 72,000원이 맞죠. 네. 그래서 18,000원이 증가한다. 76번의 답은 4번이 이제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77번. 가전제품을 생산해서 파면 투자 A, B, C, D 운영하고 있다. 이제 각사법 성과 평가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두 개 자녀 이익하고 투자 수익이겠죠. 자녀 이익하고 ROI 두 가지 ROI를 보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먼저 자녀 이익을 보면은 사업부 A 같은 경우는 이제 210이다. 근데 투자한 게 750인데 최저 필수 수익률은 10%래요. 나머지가 얼마냐 이거죠. 그럼 135원, 75원을 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210원에서 투자한 게 840원인데 10% 뺀. 자, 그러면은 이제 126원이 이제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C를 보시게 되면 220원 빼기 800 곱하기 12% 이렇게 96원을 빼게 되면은 124원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 다음에 D를 보게 되면 210인데 800 곱하기 이제 10%다 이렇게 80원을 빼게 되면 13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어요. 그 자녀이익에 대해서 지금 사업부 A가 사업부 D보다 크다. 1번 맞죠? 사업부 우리 B가 사업부 C보다 크다. 1번 맞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자녀이익은 사업부 A가 가장 크죠? 일단 요거는 맞네. 그 투자 수익률을 한번 보게 되면 ROI인데 자, ROI는 투자한 게 750에 우리 210을 벌어들였으니까 요거 나눠 주게 되면 요것은 28%다.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이 210을 벌어들였는데 840을 이렇게 투자했죠. 그래서 이제 요것은 25%다. 이렇게. 그리고 C는 220을 벌어들였는데 800을 투자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은 27.5%다. 이렇게.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이제 210을 벌어들였는데 800을 투자를 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것은 26.25% 이렇게 될 것이다. 3번에 보면은 D 26.25%가 B 얘보다 크죠. 그리고 4번에 보면 C 이 27.5가 얘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여기 A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근데 지금 여기 보면 C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5번이 이제 틀렸죠. 이렇게. 자, 77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자, 78번에 보시게 되면 자,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첫 번째가 안전한 계율을 물어보는데 안전한 계율은 일단 이 공헌 이익분의 영업이익이다. 일단 요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5,000원의 매출액인데 변동비율 36%면 공헌이익률은 6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에다가 64%를 곱해보세요. 5,000원에다가 공헌이익률 64% 곱하면 3,200원이 공헌이익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200원에서 영업이익이 2,000원이 되려면 이게 영업이익은 2,000원이죠. 이렇게. 요것이 이제 안전한 계율이란 말이에요. 저 2,000원 나누기 그 3,200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62.5%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나번에 보면은 이제 요거 도달하기 위해서 요 매출액이 얼마냐? 그럼 여기서 일단은 고정비를 먼저 구해야죠. 이 차이가 고정비란 말이에요. 1,200원이라는 게 고정비라는 게 나왔지. 이게.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나는 매출액을 구하려면 이 2112원을 1- 우리 20%, 그 다음에 고정비까지 커버하는, 이렇게. 그리고 이 공원이익률은 0.64라고 그랬어요. 그때 매출액,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매출액이. 자, 그러면 2112원 나누기 좀 8이다. 거기다가 1200원을 더하면 3840인데, 0.64로 나눠주게 되면 6,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네요. 자, 62.5%와 6,000원. 요것은 3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9번에 품질원가에서 품질 검사 장비, 이 유지보수, 요 예방이 아니라 평가원까지. 예. 1번이 답이네요. 이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 80번 문제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직접 재료 구입 예산 문제인데, 자, 5월달 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4월, 5월, 6월 달에 예산 생산량인데, 목표 재고량은 다음 달 생산량의 이 필요한 직접 재료량의 5%래요. 그러면 이 5월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5월 1일 날은 4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4월 말은 이 5월 달의 생산량 1200단위. 근데 한 단위당 우리가 2kg이 필요해요. 2kg.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 몇 퍼센트냐면 5%를 이렇게 기말에 남겨놓겠대요.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지. 그리고 여기 5월 31일자 있죠? 그러면 6월 달의 생산량이 이게 1500단인데 한 단위당 2kg이 필요한데 거기에 5%를 이제 기말로 남겨놔야 돼,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5월 달에, 이 생산하는 게 이게 1200단위를 생산하니까 거기에 2kg이라고 해서 이만큼이 투입돼야 돼, 이게. 그럼 이것이 총 24,000kg이 투입돼야 돼요. 그럼 요 기말은, 여기 얼마냐면은 이제 3,000인데 3, 55, 150kg이 기말에, 그리고 요거는 기초는 2,400에 하게 되면 이제 120kg 있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 구입해야 될 이 킬로그램은 24,000에다가, 우리, 자, 이 킬로그램, 여기 24,000에다가 이게 2,400이죠? 암산으로 했더니 여기 또 1kg, 이렇게. 그러면 2,400에다가 플러스 저 150,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저 120 하게 되면은 우리가 2,400, 이 30kg을 사가줘야 돼. 근데 이제 1kg당 구입 단가가 10원이니까 24,300원이 요게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원가는 조금, 이 평균보다 조금 수준이 있어요. 이게 원가는. 근데 이제 아까 그 나왔던 비분리 계산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문제는 손대면 안 돼, 이게.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은 아예, 왜냐면 시험장에서 1분 1초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튼 재무회계는 평이하게 나왔고 원가는 조금 이 수준이 있더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